도박의 마침표를 찍다. 도박 엔딩 시즌 6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타짜 이성혁이고요. 저는 단도 PD 김수환입니다. 네, 수아님. 네, 오늘도 이제 특집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도박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 마약과 알코올 문제도 함께 이제 다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다. 어떤 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까? 오늘은 저희 당사자분들이 모르셨을 수도 있을 얘기들을 조금 다뤄보려고 정말 어렵게 네. 말씀 주신 마약, 도박, 네. 알코올 가족분들을 모셨습니다. 아, 가족분들이 예, 중독자 당사자를 모신 게 아니라 가족분들 모신 거군요. 맞습니다. 네. 가족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당사자분들은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얘기가 가족과도 연결되고 세상과 연결돼야 회복이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과 일단 먼저 연결되는 게 네. 회복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도박 엔딩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이제 가족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맞습니다. 가족의 옆에서 얼마나 열심히 서포터를 하고 그리고 지지를 해주냐에 따라서 또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다루는 맞습니다. 겁니까? 그래서 네. 가족분들과 당사자분들을 좀 서로 음. 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편이 되기를 저는 기원하고 네. 네,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을 모신 겁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단법인 은구라고 해가지고 네. 성현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요. 네, 저희 이제 그 마약 관련해가지고 네.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사단법인이 있는데 네. 이 남경필 대표님 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남경필 대표님이라고 하기에는 이분이 인지도가 너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독자의 아버님으로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경기도 지사도 하셨고, 맞습니다. 네, 의원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안 하고 넘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네, 가볍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고 네,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음,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했는데, 네.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 네, 저는 마약 중독에 빠졌던 저희 아이와 함께 이제 앞으로 더더욱 마약 치유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고 하게 될 사단법인 은구의 대표 남경필. 은구라는 회사가 이제 만들어진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회사는 아니고 이제 사단법인이고요. 네. 비영리 사단법인. 네, 그리고 만들어진 건 한 1년 남짓 됐어요.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비슷할 텐데 마약도 이게 이제 범죄로 처벌받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처벌 대목은 국가가 할 일이고 네, 사실은 예방 교육이 필요해요. 일단 마약 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방 교육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약을 하고 또 중독이 되면 이걸 치유해야 되거든요. 네, 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예방 교육 쪽에 집중하고 있는. 지금 심각한 거는 10대 마약 사범의 경우에 놀랍게도 지난 한 10여 년 동안 50배가 증가했어요. 20대는 한 10배 증가했거든요. 네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래 세대의 마약이 폭발적이에요. 50배면 5000%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러다가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좀비 거리가 생기지 말란 법이 없다. 네, 최근에 오키나와의 마약 담배, 네, 좀비 담배 때문에 오키나와에 사실 좀비 거리가 지금 생겼다는 동영상이 지금 이미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그러지 일이 말라는 법이 없다. 법이 없고,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면 네, 마약하는 게 마치 쿨하고 네, 멋져 보이는 것 같은 것을 빨리 마약하면 찌질한 거야. 네, 마약 안 하고 깨끗한 게 쿨한 거야. 라는 인식의 전환, 네. 문화적 전환. 이거를 제1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마약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아들을 통해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 계기, 그리고 그 사연은 잠시 뒤에 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박 문제 때문에 오신 분이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게 편의상 저희가 도여사님이라고 부를 거고 네, 이 가면을 쓰시고 출연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드님이 회복하고 계시고 또 옆에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스스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도여사님 모셨습니다. 네, 도박의 회복자의 어머님 도여사님 모셨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자를 둔 엄마 도여사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8년째 단도하고 있는 아들을 두고 있지만 그때 그 일들을 초심으로 돌아가면 그때 생각이 나서 그분들 어떻게 좀 제 경험이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도와드려야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제가 제일 크게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봉사를 좀 모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이 잘 이렇게 맞아 들어줬고 제가 또 그 전문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제가 그거를 잘 생활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네. 아들하고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연이 많은데 네. 지금은 그것들 거의 잊고 정말 다른 가정보다 더 이렇게 재미있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어서 네.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하루하루가 기적같이 잘 지내고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제 경험이 좀 도움이 됐으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도박 예방 전도사로도 지금 활동을 맞습니다. 하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인데요. 네,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저희 알코올 중독 문제를 겪고 계신 분의 배우자분을 모셨고요. 네. 그래서 주여사님 모셨습니다. 네, 주요사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주여사입니다. 저는 남편이 오래전에 워낙 술을 즐겨 했던 사람인데, 네. 처음에는 알코올 중독인지 몰랐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활에 스며쓰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단주를 시작한 지는 2년 됐거든요, 이번에. 2년이요? 네. 저도 중독센터의 가족 모임에 참가하면서 네. 제가 그 회복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서 네.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걸 한 4, 5년 지금 하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남편이 한 1년 정도 건강 회복을 하고 지금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네. 제가 많이 편해진 거죠. 근데 제가 활동을 하는 건 여기 도여사님처럼 어려움이 있는 지금 초심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만나면서 네. 그 가정 모임에 참가해서 그분들과 함께 얘기도 들어주고 저희 경험담도 얘기해주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용기 내서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제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도박, 이제 모든 중독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중독이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거나 주변에 그런 것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페인처럼 만나게 되니까 가족 관계도 다 깨져 있을 것이고 갈등도 심할 것이고 뭐 이미 이제 중독이라는 것을 가족이 알기도 전부터 그런 이제 파탄의 지경이 이르렀던 사람들이 중독으로 빠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편견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 중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이나 중독이 되기 전의 아들은 어땠습니까? 저희 아들도 정상적이었죠. 어. 그리고 어렸을 때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던 아이예요. 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마약이 들어오게 된 거고요. 어떤 가정에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파탄난 가정도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문제와 정상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 이런 중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쟤네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저 부모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네. 잘못한 거 있죠. 물론. 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런 문제점과 잘못을 안고 살아간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숫자가 만만치 않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여사님의 남편은 어땠을까요? 네, 이게 알코올의 중독이 되기 전의 남편의 모습. 굉장히 가정적이고요. 네. 책임감도 강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그 가장에 대해야 했던 사람이어서 네. 마지로서의 그 삶이 동생부터 부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서도 너무 성실했고 회사밖에 몰랐던 그런 사람인데 네. 어찌됐든 이제 또 자라오는 환경적인 배경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까지가 내재되어 있는 게 어느 계기가 되면
그게 해소를 할 때, 그러니까 현실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과 맞물려서 그 스트레스 해소를 어디다 얘기를 못 하니까 술로 풀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60년대생인데요. 그때 지금 60년대생분들 보면 퇴근 후에 술 문화가 되게 자연스러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걸로 항상 풀었던 게 생활에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네 전형적인 아버지였다고 보면 네.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책임감도 평범했어요. 강하고, 네. 네, 우리 아이들에게는 뭐 자상한 아버지여야 네. 하고, 네, 그런데 회사에 받은 스트레스,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집에서 잘 얘기하지 않는, 네. 그래서 태로가 좀 없었던 아빠, 네, 이렇게 보면 맞아요. 될까요? 네. 우리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저희 아들도 역시 부모님 말씀하신 것 같이 평범했어요. 네. 저희도 뭐 이렇게 그리고 애가 워낙 순하고 겁도 많고 그랬던 아이였는데 어렸을 때 일찍 아빠를 여였어요. 5살 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떨어져 있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있었고 저는 이제 친정에 와서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5살 6살 때가 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엄마 사랑이 많이 받아야 할 나이에 제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외로움 이런 것 때문에 얘가 도박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네.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굉장히 성실했거든요. 네. 제가 보기도 자주 만났고 그 전에는 정말 저희 친척들이 다 인정하다시피 너무 순한 아이였어요. 그냥 네. 순하고 착한 아이. 근데 저가 정말 도박에 손을 대고 거기에 빠져 중독이 됐다는 거는 제가 도저히 현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도여사님 네. 말씀 들으면서 이런 집안에 특히 이제 자녀들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네. 부모들이 자책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네. 물론 당연히 뭔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의 결핍이 생기는 건 맞아요. 네. 그리고 그걸 또 제대로 사랑으로 치유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쌓여서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성은 필요하지만 자책할 필요는 없다. 제가 아까 우리 도요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들하고 더 친해졌죠. 저도 저희 아들하고 너무 친해졌어요. 중독되기 이전과 이후를 따져보면 네. 더 많이 이해하게 하고 더 사랑하고 그래서 회복만 할 수 있으면 위기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이 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의 그 유대감 네. 더 탄탄하고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느 가정이나 문제는 있기 마련인데 그 문제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들춰내서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었어야 되는데라는 자책으로 간다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 거군요. 네, 그렇게 그 되면 회복의 방향이 아니라 네. 점점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때 그러지 말았으면 좋았겠다 정도로 끝내고 지금의 현재에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그래서 그때 잘못했던 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들이 20대 때 이혼을 했어요. 이혼이란 건 큰 임팩트가 그렇죠. 가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핍이라는 큰 구멍이 생겨요. 네네네. 그 구멍을 그때그때 채워줘야 돼요. 그건 뭐냐면 사랑과 믿음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걸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 아.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네. 그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한 노력. 예를 들면 저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걸 지적하시면서 네. 아이들한테 사과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아이들이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어. 그리고 애들 뭐 다 성인 돼서 이혼했고 하니까 애들이 오히려 응원해 줬어요. 아닐 겁니다. 사과를 진지하게 하세요. 그 목사님은 당신 부모님이 이혼했는데 청소년 때 네. 그 결핍을 오랜 기간 지금도 치유하지 못했대요. 근데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그래서 사과를 했더니 아이가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더니 고마워요 한마디 하더라고요. 둘째 아이도 똑같은 반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남아있는 것들을 치유를 해줘야 되는데 네. 치료가 안 되고 나면 그 결핍을 뭔가로 메워줘야 되는데 그걸 뭘로 메우냐 하면 네. 마약, 도박, 알코올 같은 가짜 만족으로 메우죠. 네. 근데 그게 메워지나요?
점점 커지죠. 깊어지는 거죠. 허해지죠. 지나놓고 보면 각자의 삶의 가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고 가장 상처를 나눠주는 관계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네. 그때 그 상처들을 치유하고 가는 것. 네. 이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이렇게 우리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다 보면은 본인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도 굉장히 신경 쓰여지겠지만 내 아들이 밖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더 단속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과나 결핍을 채워지기 전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거나 강요했던 적은 혹시 없었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감추려 했죠. 감추려. 네. 음. 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네.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중독에 있을 때 이거를 감추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드러내놓고 치료하는 것이 옳으냐. 네. 저는 모르겠어요. 마약의 경우에는 드러내고 치유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감추면 감출수록 문제 해결에서 멀어진다. 특히 마약 같은 경우에는 잘못 인식되어 있는 게 마약 하다가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또는 어디 뭐 마태본부 가면 이거 신고돼서 구속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요즘은 신고 의무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문가 만나고 주변의 상담사 만나서 적극적으로 이 병을 알리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잠깐 감추려고 했죠. 이 말씀이 사실 좀 네. 의미가 있는 게 이 중독자의 가족분들이 사실 제가 만나본 가족들은 네. 되게 이 중독이라는 문제를 되게 숨기려고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는 이걸 숨기려고 하는데 네. 자녀분들이나 뭐 배우자분들이나 중독에 있는 문제가 있는 분들은 네. 이거를 사실 숨길 수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문제가 커지고 불은 점점 더 커지는데 불이 안 난 것처럼 숨기려고 하니 사실 가족분들도 힘들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도여사님과 주여사님도 음. 비슷한 경험들이 사실은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주여사님은 비슷한 경험이 없으신가요? 저도 역시 있죠. 네. 처음에는 근데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 자신부터가. 네. 남편이 중독자라는 게 인정하는 게 두려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엄마인지라 이게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 하니 네. 아이들한테까지 그 영향이. 음. 근데 이제 젊은 20대 때, 지금 저희 아이들이 30대인데 네. 술을 마실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빠를 보고 술을 끊었는데 네. 그때 막 마시는데 그걸 저희한테 보여준 적은 없어요, 아이들이. 그러면 굉장히 철저하게 조심을 하는데도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숨기고 있다가 막 크게 터질 때 도저히 제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오죠. 왜냐면 네. 뭐 음주 사고를 내거나 회사에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제정신이 아닌가. 알코올 치매 그 경계선까지 가면 네. 치매 환자를 보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제가 볼 음. 때는 이 사람 상태가. 그랬을 때 이제 집안 사람들이나 친척들한테 도움을 청하는데 이해를 전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함께 사는 가족들의 문제인 양 화살을 돌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감추는 게 해결책은 아니라는 저도 그쪽에 공감을 해요. 네. 처음부터 조금씩 더 알렸더라면 아니면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공유하고 상담을 했더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술 문화가 너무 관대하잖아요. 반대해요. 그래서 그 심각한 얘기를 하면 그냥 단순한 주사 정도를 제가 불평불만을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네. 그리고 교통사고 같은, 음주사고 같은 걸 막으려고 했을 때 제가 경찰서도 찾아가 보고 변호사, 무료법률 상담소도 가봤어요. 왜냐면 네. 자동차가 남편 명의로 돼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든 음주운전을 막아보려고 하는데 경찰서 가도 뭐라 그러냐면 그 경찰들이 상담을 사고 났을 때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법률사무소 갔더니 변호사님 뭐라고 하냐면 남편 명의의 자동차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할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배우자인데도. 우리 주유사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웠을 것 같은 게 네. 마약이나 도박이라는 건 사회적 인식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 네. 알코올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관대하기도 하고 뭐 남자가 술 좀 할 수 있지라는 생각들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 내 남편이 이건 중독이야라고 느낀 지점은 언제였습니까? 언제라고 딱 명확하진 않은데 네네. 당신 이렇게 상태를 보면 알코올 수분 테스트를 이렇게 요즘은 많이 해보잖아요. 네. 거의 다 해요. 어, 근데 남편은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카프 같은데 네. 병원을 가보자. 내가 왜 거길 왜 가? 음. 거기는 정신병자가 다니는 병원이야. 아,
자기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그때 네. 아 심각하구나. 네. 왜냐면 본인이 그 계열에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과 자기는 별개라고 생각할 때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알코올도 비슷하군요. 우리 도요사님한테 여쭙기 전에 남 대표님한테 한 번 더 여쭙고 싶은데, 저는 이제 도박 중독이나 회복하신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도박 중독자라는 걸. 그리고 나는 도박을 레저처럼 해. 아니면 이건 제 테크 수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까지 심지어 있거든요. 마약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초반에 자기가 중독이라고 생각하시거나 이거에 내가 못 빠져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 아들을 포함해서 아까 얘기했던 더 뷰티풀 보이라는 영화에서의 그 아들도 그렇고 네. 대부분 똑같은 거짓말 3가지를 해요. 단계별로 합니다. 첫 번째는 네. 걸리잖아요. 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몇 번 더 걸리면 더 이상 그 얘기는 못 하죠. 네. 그럼 이제 딱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다시는 안 할게요. 그게 이제 계속 또 거짓말이 되죠. 네. 그러고 나서 그것도 더 이상 거짓말하기 어려우면 마지막 단계가 2단계예요. 아,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그러세요? 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인정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네. 그 상황에서는 회복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어 네. 라고 인정하는 순간이 회복의 시작이죠. 마약 중독자들도 내가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는군요. 그럼요. 그리고 다 어. 자기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마약과 도박과 알코올 다 비슷해요. 이게 비슷하군요.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건 치유가 안 되거든요. 네. 우리 도요사님 어땠습니까? 언제 아들이 중독이라고 알게 되신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아들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저희 아들 거짓말에는 그 힘도 놀랄 것 같이 거짓말 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몇 번씩 속아 넘어가고 하면서 2015년도에 제가 수억을 물어줬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뭐 한 번쯤 이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모임에 가자. 근데 이 모임이 있댄다니까 나는 도박 중독자가 아닙니다. 또 그걸 속은 거야 제가. 또 얘가 아닌데 내가 너무 오버하나?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데 2년 새에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얘가 중독이구나. 그래서 1336 전화해가지고 딸이 제가 이제 상담을 받고 내 모임에 가서 그 상담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니까 갚아주면 뿌리가 기가 너무너무 넓어 퍼진다는 얘기를 듣고 네. 제가 너무 많이 놀랐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중독자라는 걸 알고 그래서 이제 모임에 같이 나오면서 본인이 그 모임에 가면은 지 모임에 들어가면 저는 도박 중독자입니다 하고 시인하고 모임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될 때 너무 많은 형사건이 들어와가지고 네. 교도소를 가게 됐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면은 아들을 다시 또 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공부를 하고 네. 모임에 나가서 이야기 듣고 센터에서 전문적인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까 이건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아팠지만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해야겠다. 이게 제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지 돈을 갚아주는 건 사랑이 아니었구나. 아이를 점점 더 늪에 빠지고 내가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많은 걸 제가 느꼈어요. 네. 가서 2년 6개월 살고 나와서 네. 지금은 모임의 대표도 하고 많은 사람들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단도 7주년 잔치 올 4월에 했고 오늘도 그 경기복지센터에 군인들 한 20명 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경험담 발표를 했고 계속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저는 그때 상황에 제 아들 그 본 모습은 완전히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비슷하게 눈이 완전히 돌아갔고 그 도박에 미쳐있을 때는 네네. 정상으로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항상 얘기하는 게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뜨겁게 해야 되지만 뭐 빚을 갚아준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갑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늘 하지만 가족에 대한 입장에서 그걸 이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이행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내 아들이 구속될까봐, 내 아들이 죽지는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엄마, 남편 그리고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걸 시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일단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존경심이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예. 2년 6개월 살았군요. 네. 제 아들도 2년 6개월 살았어요. 아, 목욕기간 동기입니다. 10월 1일 날 출소합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시구나. 회복하고 고백하고 용서하는 과정이 없으면 이게 어느 집안에서나 일어나고 더 커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건 어느 집안에나 모든 문제입니다. 남의 자식 욕하고 탓할 문제가 아니다. 정말 위기를 많이, 그러니까 남편 자체도 위기였지만 알코올로 인해서 네. 가족 자체도 위기를 많이 넘나들었어요. 처음에 집을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보기가 싫어가지고 보면 제가 두렵고 혼자 있으니까 애는 등치가 크고 그러니까 아들이 제가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꼈어요.